안녕하십니까. 조영달 교수입니다. 예술에 대해서 지성의 표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경험의 표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술이란 그만큼 우리의 지성과 경험과 또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인교육을 이야기할 때 예술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는 예술교육이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일까요? 또 우리나라의 예술교육의 과제와 앞으로의 지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것은 전인교육과 여러 관점에서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러한 이야기를 해 주실 분들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음악교육학회 회장이시고 또 경인교대 음악교육과에서 가르치시고 계시는 김용희 교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미술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김형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윤경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이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우선 전인교육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또 예술교육 관점에서 여러 문제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과연 이제 이 예술교육이 얼마나 어떻게 중요한 것인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런 정의의 문제와 중요성의 문제를 먼저 좀 짚어보고 그 다음 문제를 이야기해 볼까 싶습니다. 우선 김용희 교수님 먼저 말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네. 네, 저는 먼저 예술과 학문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은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술은 과학이란 말을 안 써요. 예술은 예술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학문이라는 거는 이성과 논리에 의해서 어떤 사실을 검증하고 아니면은 증명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예술이라는 거는 감성과 통찰에 의해서 어떤 인생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왜 인생까지 얘기를 하냐면은요. 우리가 예술의 주제가 공통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영화나 음악이나 미술의 어떤 주제들을 보면은 몇십 가지가 안 돼요. 거의 다 사랑 아니면은 이별 아니면은 뭐 미움이라든지 뭐 하여튼 몇십 가지로 추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술이라는 거는 그거를 그냥 한 작품으로 통찰에 의해서 한 번에 그냥 딱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반 고흐의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 그 우리가 반 고흐를 만난 적도 없고 그다음에 그 시대에 산 적도 없고 예. 유럽에 못 가본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 고흐가 느꼈던 슬픔 그다음에 고독 뭐 열정 이런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술이 학문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전인 교육을 한다면은 이성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감성과 통찰력도 중요하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술과 다른 학문사의 차이를 중심으로 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형숙 교수님 좀 추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술 교육을 대체적으로 예능 교육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예. 하잖아요. 근데 개념의 혼용이 있는 것 같아요. 예능 교육은 어떤 기회에 뛰어난 재능을 강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대적 의미의 예술 교육과 굉장히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술 교육 같은 경우는 시대에 따라서 그 사회에 따라서 그 개념이 좀 변화해 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예술 교육을 두 가지로 이렇게 예. 나눠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고 싶은데요. 예술을 위한 교육과 예술을 통한 교육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술을 위한 교육은 예술가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고요. 예술을 통한 교육은 문화 향수자의 전인적 인격을 형성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인 교육을 위해서는 예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21세기 그 정보화 사회에서 보면은 창의성을 함양하는 예술 교육과 그다음에 인성을 함양하는 그러한 측면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술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창의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왜 예술 교육이 인성까지 개발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 미술 수업에서 이렇게 그 프로젝트 학습을 학생들에게 이렇게 시키면은 학생이 그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창의성의 영역인 독창성이 이렇게 함양이 되고 그다음에 남을 이렇게 배려하는 배려심 같은 인성도 이렇게 길러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예로는 동네에서 이렇게 벽화 작업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시키면은 학생들에게 창의성도 개발이 되지만은 의사결정 능력이라든지 행동 실천력이라든지 책임감 같은 그러한 그 능력들이 개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술 교육이 창의성을 함양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한 인성도 이렇게 중요하다. 인성을 개발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창의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성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글로벌 리더로서 그렇게 예. 성장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 그 인류의 역사에 많은 피해를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창의성과 함께 인성 교육을 개발하는데 예술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우리 실제 학교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이 선생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예술교육은 어떤 예술의 전문가를 양성한다기보다는 전인교육의 일부분으로 보는 예.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흔히 학교에서 예술교육은 창의성이나 인성이나 정의적인 영역과 관계되어져서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대화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학생들은 하루 이제 시간표를 보고 음악이나 미술 같은 예술 교과가 없으면 숨을 쉬기 힘들다. 오늘 하루는 숨을 쉬기 힘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은 예술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리프레시하기도 하고 어떤 갈등을 해소하기도 하고 그 친구들과 소통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의 예술교육은 어떤 결과물을 산출한다기보다는 그 과정 안에서 내면적인 성장 예. 또는 전인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예술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정말 어떤 상황이 있고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교육 과정도 개편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현장의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 또 학교 현장에서 예술 교육 관련해서 어떤 과제를 지니고 있고 또 교육 과정의 개편과 관련해서 우리가 뭘 좀 지향해야 하려는지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눠봤으면 싶습니다. 역시 현장에 계시니까 이번에는 이은경 선생님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네. 사실 현장에서는 예술 교육을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시수가 그러니까 수업 시간 자체가 그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 학교에 미술 교사나 음악 교사가 각 교과별로 1명이나 2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소수의 교사들이 학교에서 마치 멀티플레이어처럼 모든 예술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이 소수의 교사들이 열심히 열성적으로 예술 교육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업이나 아직은 입시 위주의 교육을 선호하기 때문에 예술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 그 듣고 보니까 사실은 그 입시와 관련해서는 정말 그 예술 교육이 좀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 김 교수님 말씀 좀. 네,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제가 관찰한 현장 교육의 문제는 교사별로 편차가 너무 크다는 그런 거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음악 교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음악이 유달리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초등 음악 같은 경우는요, 초등 음악 전담 교사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초등에 음악 전담 교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는 좀 음악을 심화 전공으로 교대에서 음악을 특별히 공부를 더 했든지 아니면 최소한 음악의 조예가 깊기라도 한 선생님이 초등 음악 전담 교사를 할 거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일 텐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가 않고요. 그 전담 교사가 담임 교사보다 좀 업무가 덜하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약간 몸이 아프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임신을 하셨다든지 뭐 그런 분들이 전담 교사를 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떤 작은 교육적인 타협같이 보일 수는 있지만은 이런 조그만 타협이 전체적인 그 밸런스를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초등 음악 교육에서는 이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라고 예. 저한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교수님 미술 계시니까 좀. 그 우리나라 광복 이전에는 그 미술 교육이 대체적으로 모방 위주, 표현 기능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뭐 종이접기라든지 획일적인 기법을 습득하는 것에 이렇게 치우쳐 왔거든요. 근데 8.15 해방 이후에 좀 자유화되고 개방화되면서 개성화되면서 미술 교육이 좀 변화를 맞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가 이제 3차 교육과정 때 보면 민족 주체성의 함양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성을 강조하는 그런 움직임이 미술계에 풍미해지면서 미술 교육 과정에도 이렇게 녹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실제 교육에서 한국과 동양 미술에 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그 비율이 높아졌지만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런데 그 미술 교과주는 한국적인 것과 전통적인 그 독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교과라고 주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미술 교육에서 전통의 현대화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교육이 현재 시급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학교 교육에서 문제점으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예술 교과로 음악과 미술이 통합되어 있는 그런 경우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러한 측면은 각 교과가 갖고 있는 독특성을 무시하는 것이고 예술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과 같이 음악과 미술이 서로 독립적으로 교육과정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은 그렇게 그 방향을 틀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주제 소재 측면에서 보면은 미술도 우리의 전통적인 동양 미술이 있을 수 있고 또 서양의 미술도 있을 수 있고 또 음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전통적인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외래 서양과 관련돼 우리가 해방 이후에 들어온 분야들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 양자 사이에 이제 조화나 균형이나 이제 그런 생각들은 어떻게 봐야 하려는지 그걸 제가 조금 김 교수님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네. 사실 지금 현대 사회는 어떤 경계가 점점 무너지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양학과 국악의 경계도 사실은 거의 무너져 가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그 두 개가 이렇게 결합이 돼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위에서 보는 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예, 아직은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예. 저희들이 또 하나 이제 현장과 관련해서 이제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예술 교육과 관련한 교사 교육의 중요성은 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지나갔으면 합니다. 어떻게 김영선 다시 말씀 주시겠습니까? 교사 교육. 네. 교사는 학생들한테 지식을 전달할 때 어떤 자기의 필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은 중립적인 지식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사라는 필터를 거쳐서 이런 음악이 학생들하고 전달될 때 교사가 항상 저 포함해서요. 시시때때로 내가 음악을 가르치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나는 어떤 필터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학생한테 제시하는 이 지식이 정말 진실된가 조금이라도 어떤 거짓된 요소가 없는지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고 직접 롤 모델을 보여주고 교사 자체가 창의적이고 교사 자체가 자기 감정을 예술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이런 식으로 롤 모델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김영수 교수님 교사 교육에 대해서. 미술 교과서에 실린 미술 작품과 미술 지식도 중립적인 것이 아니에요. 선택과 배제에 의해 만들어진 당대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미술 교과서에 나타난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조형적인 미의 차원에서 이렇게 그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조형적인 미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삶과 연관돼서 이것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미술 교과에서 체험 영역에서 시각, 문화,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지금 현재 교과서에서는 조형적인 측면을 분석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데 이것은 시각 문화를 중립화시키는 그런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시각 문화를 충분히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러한 맥락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의 시각과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교사는 다문화 교육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주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사의 다문화적 역량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과 학생 간에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감수성이 다문화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교사는 단순히 여러 나라의 문화라든지 미술 작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감상 능력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 문화가 만났을 때 충돌하고 갈등하고 예. 그다음에 저항하는 그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 교사는 단순히 미술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을 중립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요소를 탐구해서 학생들의 삶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가르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술을 가르치는 일은 학습자의 삶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개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수님은 실제 이제 교사로서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이제 네. 아마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좋은 것으로 나가기 위한 제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교사와 관련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제가 실제로 처음에 학교의 현장에 이제 나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이 제가 중요시하는 음악 세계와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음악의 세계가 너무 큰 갭을,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그 접점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예술에 대한 관점을 일단 넓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요즘 현대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악의 흐름도, 미술의 흐름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음악의 흐름은 정말 저조차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교사가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마음가짐이 있어야지 좀 학생들과 같이 음악에 대해서 잘 얘기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고 아까 김용희 교수님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영역 간의 경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예술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더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술의 관점을 좀 넓혀서 보는 시각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교수학습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학교 현장에서 보니까 그냥 인간의 삶을 잘 영위하기 위한 과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 학생이 경험하고 학생이 즐길 수 있는 무엇인가를 교육을 해야 되는 건데 학생이 원하고 즐기고 잘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문적인 분야의 지식을 전달하거나 기능을 연마시키거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좀 잘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예술이 오늘날 경계를 넘나들고 있고 경계를 넓혀가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생각이고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 좀 이 부분을 조금 시청자들이 아실 수 있게 좀 자세한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볼까 합니다. 김 교수님 먼저 좀 설명을. 예. 네. 학문 예술간의 어떤 경계가 분리가 돼 있었다면 지금은 점점 융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도 아리랑 같은 거를 불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국악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국악과 어떤 대중음악과의 어떤 그런 융합이라든지 예. 네네 예. 그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선생님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 경계를 넘나든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조금 설명을 예.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서양이나 우리나라에서 정통적으로 발달해온 음악을 배웠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음악을 배웠는데 학생들은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처음에는 이제 서양 음악과 국악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학생들의 세계에는 음악 세계에는 그런 음악들보다는 대중음악이 훨씬 더 많고요. 예. 저희가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음악뿐만이 아니라 요즘 미디어 유튜브가 너무너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세계에 있는 모든 음악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접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교사인 저에게 먼저 알려주기도 합니다. 먼저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음악을 통해서도 음악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능력, 기초적인 지식을 전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한 점에서 저는 음악 안에서의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 학생들의 사고가 굉장히 유연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도 미술 쪽에서도 아마 제 생각에 경계에 대한 말씀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술 쪽에서도 1970년대 뭐 이후에 보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경향이 나타나면서 대중문화와 고급 문화의 그 어떤 그 결합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뭐 미술 작품, 순수 미술 작품 속에서 대중문화적인 요소들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앤디 와홀 같은 그런 작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미술 내적에서도 보면 회화, 조각, 디자인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분과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섞이면서 회화와 조각이 서로 이렇게 그 경계를 넘어들면서 설치미술 같은 그런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례들을 보더라도 이제는 그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어떤 경향이라기보다 그 이전부터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했던 그런 그 미술적인 탐험과 탐색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학교 바깥의 예술 교육이라 그럴까요? 또는 뭐 예술 교육과 관련해서 학교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뭐 같은 비슷한 주제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좀 저희들이 한번 짚어봤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김영숙 교수님 활동 많이 하셨으니까 먼저 오늘 좀 떼주시죠. 예. 그 하워드 가드너가 얘기를 했죠. 박물관, 미술관에서는 낙제생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박물관, 미술관에서의 예술 교육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량이나 지능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미술관에서 저는 그 학교 교육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박물관, 미술관 예술 교육은 실물 기반 교육이라는 것이죠. 학교에서의 교육은 복제품들, 그 뭐 슬라이드라든지 PPT를 갖고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실제 박물관, 미술관에 가면은 직접 작품이라든지 유물들을 통해서 미적 체험과 감상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박물관,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경향들이 융합의 양상을 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박물관, 미술관에서 미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라든지 역사라든지 글쓰기라든지 또는 음악적인 공연들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박물관, 미술관에서의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하나 실례를 들면은 뉴욕 근대미술관 모마에서 시각적 사고 전략이라고 하는 VTS라고 하는 그 미술 감상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대화형 그 미술 감상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열린 형식의 질문을 토대로 한 발표와 논의를 해서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인 참여와 학습을 이끌어내고 확산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필립 예나이니가 하우젠이 그 개발한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어떤 확산적 사고를 개발하는데 박물관, 미술관 프로그램을 이렇게 활용한다든지, 요즘에는 국립현대미술관도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어린이 예술 탐탐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봤는데요. 거기서도 보면은 음악과 무용과 동화를 연계시켜서 미술관의 소장품들을 이렇게 탐구하고 해석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박물관, 미술관에서의 그 어떤 교육이 학교 교육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이렇게 넘어서서 어떤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데에 예술 교육의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아주 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그 시각적 사고 전략을 위한 미술 감상 프로그램 그걸 좀 자세히 들었으면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 교수님 음악 교육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아까 그 이윤경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즘 아이들이 유튜브나 뭐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음악이나 이제 굉장히 음악을 많이 즐겨요. 예. 많이 즐기고 사실 또 상당한 수준까지 어떤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 음악교육계에서는 그런 학교 밖에서의 어떤 미디어를 통한 교육을 비공식적 음악 교육이라고 해서 음악 교육의 한 분야로 집어넣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더 학교 교육에서만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이 그런 대중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을 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일부러 그 가요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의 가사를 한번 제가 이번 기회에 찾아봤는데 예. 생각보다 가사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 대중음악 가사들이 나쁘지 않았는데 그 중에 이제 저도 좋아하는 어떤 가수의 노래인데 보면은 네 멋대로 해, 뭐 나는 상관하지 않아, 뭐 하여튼 이런 비슷한 가사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자칫하면은 아이들한테 남을 배려할 필요가 없구나. 아니면은 그냥 내 이기적인 대로 하면 되구나. 이런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직 그런 예.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사는 그런 의도가 아니지만은 그 가사가 아이들한테는 그런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갖다가 학교에서 아까도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대중음악에서도 우리가 음악적인 것도 가리킬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좀 보면서 이 음악이 편만한 시대에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학교 교육에 나아갈 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명 쌤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 지금 저희 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으면은 이게 학교 바깥과 연결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생각 들고 그런데 이제 적어도 제가 아는 학교는 그렇게 활발하게 뭘 할 수 있는 제도나 구조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제 그런 측면 답답하기도 한데 이제 이런저런 것 좀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미디어를 통한 예술 작품의 감상, 미술 포함해서 음악 감상도 포함을 해서 미디어를 통한 감상 교육의 한계점은 분명히 그 공간에 가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박물관, 미술관, 음악회장, 공연장 가서 경험할 수 있는 직접 음악을 들으면서 경험할 수 있는 심미적 경험은 감히 빗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요즘 학교 밖에서 뭐 박물관, 미술관, 음악회, 공연장에서 학교를 굉장히 많이 연결해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문들이 많이 예. 오고 있고 그런 시스템이 잘 구축이 어느 정도 이제 예전보다는 구축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게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이런 학교 밖으로 체험을 많이 가고 어떤 학교는 그냥 학교 안에서만 머물고 하는 그런 제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교사 한 명의 열정이나 역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단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어느 곳도 갈 수 없어서 학교 안에서만 또 집에서만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교사들이 어쨌든 이런 기회가 생겼을 때 학교 밖 예술 교육을 할 기회가 생겼을 때 저것에 참여해야겠다. 학생들과 함께 저곳에 가서 경험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려면 일단 교사에 대한 업무 자체가 좀 줄어들어야 자신이 본연에 가지고 있는 그 교육 철학이 좀 더 발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선생님 말씀 제가 들으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 예술 분야라고 하는 게 이 경계도 굉장히 넓어지고 또 삶하고도 직접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관련되고 또 첨단적인 여러 것들이 같이 합쳐지는 상황이라서 이게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시각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가가 중요하고 또 예술 작품 교과서에 실리거나 소재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아까 김 교수님 강조하셨습니다마는 그 시각을 어떻게 교육적 시각을 갖느냐 하는 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서
이게 교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노력을 하는가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좀 마지막 주제로 사실은 이게 제일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요즘 이제 저희 사회가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돼서 이제 뭐 예술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교육이 상당히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 생각에는 아마 예술 교육은 실기도 많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만남이 잘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으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임해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우선 이 부분은 조금 이 선생님께서 먼저 학교의 상황이 어떤지 학교에서 그 예술 교육의 상황이 어떤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같이 참여하셔서 세 분 같이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고 어떤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그렇게 좀 논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 선생님 먼저 학교 상황을 좀 설명을 네. 해주시죠. 예. 학교 현장은 전쟁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예. 선생님들께서 올 한 해 정말 너무 많은 시도를 했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팬데믹 시대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이제 온라인 교육이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예술의 어떤 분야인 감상 영역만 교육을 할 수는 없고 실기나 활동, 표현 중심의 교육 당연히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사실 교사는 이 온라인 환경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 온라인 환경의 전문가가 되는 게 또 다른 과제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면대면으로 만나서 친구들의 상황도 좀 이렇게 치팅해가면서 배울 수 있었고 선생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배울 수 있었지만 지금은 혼자 모든 걸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그 학습자와 교수자 간에 온라인 환경이 잘 구축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교수자는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이니까 그리고 학교라는 기관 안에 묶여 있어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데 학습자는 글쎄요 조금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학교 기관에서 챙겨주고 집에 계시는 부모님이 챙겨준다 하더라도 그 온라인 환경 자체에 따라서 너무나 학업 수준에 큰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온라인 환경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학교 현장에 그것을 맡기고 있는 실제 상황인데 이제 사회적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면 국가 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환경을 세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술 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저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 실제 실기나 표현 활동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제 온라인 환경 자체가 구축에 지금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실패 보다도 어쨌든 실패까지는 예, 아닌 것 예, 같고요. 적절하게. 지금 찾아가고는 있는데 이제 어.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사실 잘 되고 있는데요. 예. 다른 학교의 예시를 좀 들어보면 아직은 좀 어려운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근데 제 의문은 그 저희들이 실제 실기를 한다거나 이게 온라인으로 가능한지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온라인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실기나 표현 활동 예술 어쩔 수 교육에 없이 있어서. 이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실기나 이런 표현 활동은 이제 실시간 쌍방향 수업 플랫폼을 중심으로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이제 다 마치 댓글 달듯이 주거나 아니면 이제 학생들이 함께 해야 되는 표현 활동이라든지 실기 활동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예. 미술의 경우는 보면은 실기 표현 활동 중심으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미술은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실기 활동에서
근데 재료의 실제 물성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성격 같은 것들을 온라인으로 경험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실기 교육을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약점이 되고 그런 한계를 가진다고 예, 볼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미술 쪽에서는 이게 미술 감상 교육 프로그램을 조금 더 많이 개발을 하고 개척을 해서 감상 위주의 그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학교에서 하는 미술 감상 수업도 PPT를 보고 슬라이드를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제품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미술 감상 수업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미적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그 학교에서 하는 그 교육과 별반 차별성이 없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팬데믹 시대에서는 조금 감상 교육에 대한 그런 그 개발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네. 그 지금 이제 대략 저희 현장 상황을 말씀해 주신 걸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는 이제 뭐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이제 특별히 예술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온라인 환경의 구축이 연구도 되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과연 이 실기 활동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온라인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부적합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서 예술 교육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가 하는 그걸 타개해 나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제가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서 이야기된 것들 바탕으로 해서 좀 어떻게 좀 타결책이나 방향이 없을지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김 교수님 혹시 예, 말씀 주실 게 있으면 좀 예, 주십시오. 아니 제 제자들이 이제 예. 요즘에 많이 불평을 해요. 교수님 합주도 안 돼요, 뭐 합창도 안 돼요. 이렇게 불평을 할 때 제가 하는 얘기가 위기가 기회야. 너 지금 이 기회를 잡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갑자기 지금 현재로 당겨졌잖아요. 근데 이럴 때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서 어떤 그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음악 앱 같은 거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가상 악기들, 예. 그다음에 뭐 테크놀로지나 그다음에 사실은 외국 교과서에 보면은 요즘에는 엔지니어를 제3의 아티스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화상 수업으로 합창 같은 거 할 때 시간차가 나가지고 합창을 못 하는데 사실은 엔지니어 한 명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편집을 해주면은 합창도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는 교과서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 한데 우리나라도 이런 거를 좀 발빠르게 좀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K-팝이나 K-방역뿐 아니라 K-음악 교육으로 좀 빨리 차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당국에서 뭐 수업을 잘하나 못하나 이런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어떤 부정적인 지원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환경을 빨리 만들어줘가지고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지만은 양질의 수업을 할 수 있는 좀 긍정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지금 해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김 교수님 혹시 미술 교육에서 뭐 좋은 대안이나 조금 전에 네. 김영 교수님 말씀하신 저 가상악기의 문제나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음악 교육에 활용해서 현실적인 실기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가 그런 노력들은 참 중요해 보입니다. 그 혹시 미술 쪽에서도 그런 노력이 있거나 생각하고 계신 방향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는 아까는 그 미술 감상 교육에서 그 온라인 그 교육이 조금 개발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미술 쪽에서도 보면은 그 영상이라든지 또는 그 이런 그 설치 미술 쪽에서 이런 그 온라인 교육을 많이 좀 실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 그런 그 힘이 그 예술과 결합돼서 어떤 융합적인 그런 새로운 4차원적인 그런 그 세계를 개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오늘날 팬데믹 시대나 이런 시대에 통칭해서 K 예술 교육 뭐 이런 새로운 구상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들고 저도 마찬가지 심정으로 우리 김 교수님 심정과 같이 좀
교육부나 이 일을 주도해야 할 분들한테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실 예술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학교 방역에 굉장히 큰 노력을 해왔지만 이제 사실은 지금쯤이면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하지 못했던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사실은 학교가 학교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흉내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정도니까 정말 이제 우리가 학교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일 때 어떤 모형을 구축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또 실제로 노력을 해야 할 상황인데 지금 제안해 주신 이 K 예술 교육의 형태는 제 생각에 아주 중요한 제안의 하나로 보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을 끝내면서 세 분이 좀 우리 뭐 예술 교육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평소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짧게 한 말씀씩 해주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김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그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앞당겨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디지털 리터러시를 요구하는 그런 예술 교육이 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은 보면은 온라인 예술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지만은 더 이렇게 확장해서 K 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조금 이렇게 발굴해 나가는 그런 그 노력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 교수님 마지막 말씀. 네. 저는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예술 교육을 통해서 좀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눈을 좀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각박하고 학생들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은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좀 이런 예술 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하려면 시행착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라는 거는 실수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좀 실수를 통해서 나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고 나도 실수하니까 남도 실수할 수 있고 또 인생에는 이런 힘든 면도 있지만 이런 아름다운 면도 있다. 이런 거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선생님. 예. 예술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예술 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예술 교육의 이제 중요성을 좀 잘 공감하고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술 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추구하는 게 저는 교사로서 아이들의 행복한 삶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장을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사회적으로는 그 문화 예술 분야가 더욱 확장되고 또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교육에서 예술 교육은 오랫동안 오늘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제자리 걸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창조성 또 융합적 사고 그리고 인성 이런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예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눈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인적인 교육을 위해서라도 예술 교육의 위상이 온전히 제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